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지난주 30일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판에서 1심 내용을 뒤집고 완전히 달라진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0원가량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도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 정도 돈이면 사실상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최 회장 입장에선 자칫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거냐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비상장사 SK 실트론 주식이 그 대안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 회장이 SK 계열사 중 지분율만 봤을 때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 SK 실트론이기 때문인데요. 보도들을 보면 최 회장의 SK 실트론 지분 가치가 6천억, 8천억, 1조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도들만 보면 매각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당장이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이 SK 실트론 매각이 그렇게 난이도 쉬운 매각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SK 실트론 매각이 생각보다 왜 쉽지 않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첫 번째, 과거로 돌아가서 SK 그리고 최 회장이 함께 실트론 주식을 인수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최 회장의 SK 실트론 지분 가치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오고 있는데, 얼마쯤인지 저희가 좀 정확히 계산을 해서 실제로 최 회장이 지게 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실트론 매각이 쉽지 않은지, 왜 딜레마에 빠졌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SK그룹은 2017년 8월 LG 실트론을 인수합니다. 가장 먼저 SK그룹의 지주사 SK주가 지분 51%, LG 실트론의 지분 51%를 6,200억 원에 확보하면서 사명이 바로 SK 실트론으로 바뀌게 되고요. 당시 SK그룹은 하이닉스 인수 이후 반도체 관련 사업을 확장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실트론 인수에 나서게 됩니다. SK 실트론은 반도체 생산 핵심 기초 원료인 실리콘 웨이퍼라는 걸 만드는 곳인데, 실트론을 인수하게 되면서 마침내 반도체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차원에서 SK 실트론 인수는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됐는데요. SK 실트론의 실적을 보면은 반도체 시황에 따라 실적이 업다운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2017년 SK 실트론, 그러니까 SK가 LG 실트론을 인수한 이후부터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중인데요. 340억 수준이었던 영업이익이 작년에 2,806억, 그리고 그 전해는 5,649억, 굉장히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크게 뛰고 매출이 크게 뛴 배경에는 SK 하이닉스의 일감을 좀 많은 부분을 따내면서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크게 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보면 SK 입장에서는 이 실트론 인수가 매우 좋은 인수가 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1%만 인수했던 건 아닙니다. SK그룹은 51% 인수 직후 나머지 49%에 대해서도 인수를 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SK가 19.6%, 최 회장이 29.4%, 총 49%를 이렇게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49%를 인수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 두 주체가 직접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가 실트론 주식 49%를 보유한 사모펀드한테 이렇게 산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 금융회사가 대신 사주고 동시에 의결권은 SK와 최태원 회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사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배당도 SK랑 최 회장이 받는 구조이고요. 그렇다면 이 주식을 대신 사주는 금융회사가 얻는 건 뭐냐? 일종의 이자 개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이자 개념의 수수료가 한 연에 3.2%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서로 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일종의 차익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5년이고 만기 시점에 차익 정산 기준을 4천억 원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5년 만기 시점에 실트론 주식 가치가 6천억 원이 됐다면 그 차익인 2천억 원을 SK하고 최 회장이 받게 되고요. 근데 주식 가치가 3천억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천억 원에 대한 손실은 SK와 최 회장이 이렇게 또 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을 TRS라고 하는데,
TRS로 SK는 19.6%, 최 회장은 29.4%로 이렇게 SK 실트론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엄연히 따지면 소유권은 이 두 주체가 아닌 금융회사에게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의결권이랑 뭐 배당을 최 회장이랑 SK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받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유권도 최 회장과 SK한테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 회장은 2,533억 원의 TRS 계약을 맺는데 2,533억 원이라는 숫자는 조금 뒤에 다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인 SK 실트론의 지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8월 SK 주가 LG 실트론 51%를 6,200억 원에 인수하게 되고요. 나머지 51%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TRS라는 방식으로 SK 주가 19.6%, 최 회장이 이렇게 29.4%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51대 19.6을 더한 70.6%, 약 71%가 SK가 갖게 되고요.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SK 실트론을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턴 최 회장이 만약 SK 실트론을 매각을 할 경우 얼마 정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볼 텐데요. SK 실트론이 비상장사라서 제가 완전 막 정확하게 SK 실트론의 지분 가치가 얼마가 될 거다라고 계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기업을 상장할 때 그 기업 가치를 추정하는 PR이나 EV EBITDA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 SK 실트론의 지분 가치가 주식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ER 방식입니다.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눠주면 PER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00만 원이고 단기순이익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PER이 10배, 1,0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나눈 PER 10배가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 PER을 이용해서 기업들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SK 실트론과 유사한 상장기업, 웨이퍼 기업을 하는 A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회사의 PER이 10배라고 가정을 또 해보겠습니다. 근데 SK 실트론의 단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SK 실트론의 단기순이익에서 PER 10배를 곱해주는 1억 원이 SK 실트론의 기업 가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면 됩니다. 보통 상장할 때 한 기업만 PER을 계산을 하진 않고 여러 비교 기업군의 평균 PER을 구해서 기업 가치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계 글로벌 웨이퍼 기업 1, 4위의 PER을 기준으로 SK 실트론의 기업 가치를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SK 실트론은 점유율이 한 5위 정도 되니까 그 상위 기업 1, 4위 기업의 PER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웨이퍼 기업들의 PER입니다. 왼쪽부터 1위 기업 신S화학이고요. 2위, 3위, 4위인데 이 두 회사가 일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PER이 높은 건 최근에 일본 주가가 좀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PER도 같이 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4개 기업의 PER이 19.1배로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이 19.1배에서 SK 실트론의 2022년, 2023년 이 평균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러면은 3,047억 원이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 3,047억 원에서 이 19.1배를 이렇게 곱해주면 5조 8,197억 원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20에서 30% 디스카운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산출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30% 디스카운트가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SK 실트론의 전체적인 주식 가치는 4조 737억 원이 산출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최 회장, 그러니까 최 회장이 보유한 29.4%를 보면 되니까 이렇게 또 29.4%의 지분 가치를 구해주면 최 회장의 SK 실트론 주식 가치는 1조 9,977억 원이 되고요. 여기서 아까 TRS 계약, 아까 2,535억 원을 빼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차익 정산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1조 1,977억 원에서 2,535억 원을 뺀 9,443억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세금을 또 내야겠죠. 그래서 대주주의 경우 비상장사 지분 매각 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최대 2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을 하면 최 회장이 세금까지 내고 남은 돈은 6,846억이 되고요.
노관장한테 나눠줘야 되는 재산이 1조 3,800억 원 가량인데 6,846억 원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또 EV 에비타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기업 가치를 삼각점 영업이익, 에비타로 이렇게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EV라는 건 시가총액에서 순차익급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산 방법을 다 일일이 하기에는 좀 복잡하기도 해서 제가 계산한 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방식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저희 이슈체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 이 오른쪽 링크에 영상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계산을 거쳐서 EV 에비타 방식으로 이렇게 기업가치를 내봤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이 기업가치가 5조 732억 원이 되고 2023년으로는 3조 425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치를 이제 평균을 내면은 4조 2492억 원이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최회장 지분가치 29.4%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조 2492억 원이 나옵니다. 또 아까 TRS 차익을 똑같이 빼주면 9,957억 원. 여기서 또 세금 27.5%를 내야 되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7,218억 원이 나옵니다. 아까 PER 방식이랑 400억 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확실한 건 어느 방식으로 계산을 하나 1조 3,800억 원을 지불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지분 가치가 1조 원이 될 거다라는 거는 조금 과한 밸류에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최 회장의 SK 실트론 지분 가치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팔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최 회장 입장에서 딜레마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사는 곳이 있겠느냐입니다. 최 회장 지분은 29.4%잖아요. 우선 이 지분으로 경영권을 잡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거래 사안을 부결시키는 정족수가 3분의 1, 33%인데 이 지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분율이죠. 그래서 인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인수 매력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사 몇 명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을 맺는다든지 향후 지분을 엑시트할 때 뭐 인수 매력도를 높여준다든지 같은 이런 계약들을 맺을 수 있는데요. 또 뭐 특히나 뭐 IPO를 전제로 뭐 조건을 달 수도 있는데 이건 잠시 뒤에 사모펀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29.4%라는 지분율 자체만을 봤을 때 인수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게 좀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SK가 나머지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엄연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총수이긴 하지만 이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식회사인 SK가 돈을 투입해서 최 회장의 지분을 사준다? 이거는 자본시장에서 특히 상장회사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SK 입장에서 정말 SK 실트론이라는 지분이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분 70%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SK가 실트론의 지분을 매입을 한다는 건 당위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SK가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스토리, SK가 실트론을 매입했던 그 시점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 회장이 TRS 계약 방식으로 SK 실트론 지분을 매입을 했을 당시 사익 편취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당시에 SK가 실트론 주식 70.6%를 취득한 뒤 자녀 지분 29.4%를 모두 사들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 주식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그 기회를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SK 입장에서 봤을 때 100%를 매입을 하게 되면 SK에서 훨씬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즉 최태원 회장에게 29.4%의 지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 사익 편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면서 공정위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소송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2심은 최 회장 쪽이 이겼고 지금은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때 최 회장과 SK가 펼쳤던 논리구조가 SK 경우에는 100%를 살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70%만 사도 경영권이 SK 실트론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30% 지분을 사지 않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기회가 오히려 발생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거든요. 최 회장의 경우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중국 기업이 나머지 지분을 인수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라서 자기가 직접 지분을 인수해서 중국 기업들에게 실트론 기술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지분을 산 친명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SK가 최 회장의 지분을 이렇게 사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이 논리들이 다 깨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SK가 최 회장의 지분을 살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최 회장 측이 지분을 지금 가치보다 좀 더 높게 파는 방법들도 살펴보면 우선 통매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의 지분을 어느 이제 주체 인수자한테 넘긴다는 거죠. 통매각을 하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SK가 SK 실트론을 팔면서 최 회장 지분까지 이렇게 얹어서 팔게 되면 이 최 회장의 지분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지게 되겠죠. 근데 다만 실트론 인수 목적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사업 확장이었던 만큼 이것보다 더 큰 명분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죠. 뭐 SK가 지금 미래 사업으로 SK온을 키운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주축은 SK 하이닉스인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인수자가 가격을 10배, 뭐 20배 이렇게 높게 쳐주겠다 이러면은 뭐 매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사모펀드가 비상장사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직접 경영을 해서 기업 가치, 밸류를 끌어올린 뒤 매각을 해서 차익을 거두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실트론 지분 구조상 직접 경영에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력도가 매우 떨어지는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는 상장을 고려하고 비상장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모펀드가 최 회장의 지분을 좀 높게 쳐주고 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인수자나 매각자가 일종의 계약을 맺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몇 년 내 상장하지 못하면 최 회장이 이자까지 얹어서 얼마에 다시 사야 된다, 이런 계약을 주로 맺습니다. 일종의 풋옵션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최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이 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을 못하면 최 회장이 다시 사줘야 하는 리스크를 갖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또 매각을 해야 하는 최 회장 측에서 높은 가격을 못 부를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재판이 대법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심 재판이랑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최 회장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SK 실트론 매각을 통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약간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참고로 하루 이자만 1억 9천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시점이 되면 1조 3,800억이 아니라 1조 4천억 원으로 이렇게 4,400억 원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될 텐데 얼른 팔아야 되는 최 회장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당연히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을 텐데 높은 이런 이제 최 회장의 입장을 알게 되면 최대한 이제 가격을 계속 이렇게 할인하려고 딜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종합했을 때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난관이 많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으로 발생한 SK 실트론 매각, 지분 가치,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걸 좀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직 대법원 재판이 시작도 안 됐고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매각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렇게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워낙 주목을 받고 있는 재판이기도 하고 2심 재판 이후 최태원 회장이 뭐 긴급회의를 열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걸 보면 최 회장 입장에서도 좀 그렇게 상황이 좋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이제 재판 이제 3심 이제 대법원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